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권리 분석만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수 물건에 대한 낙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는 6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경매에 나온 것인데 대지도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의 지분이 나온 사건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존재하고 대지도 3명이 공동 소유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받아 3년 만에 14억 원이 넘는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8번지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체 311.5제곱미터의 대지 중 3분의 1인 110.5제곱미터 33.4평만 경매에 나온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 채무자는 이상재, 소유자는 이상재 외 2명인 3명 공동소유입니다. 이렇게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무시해도 좋을 듯 합니다. 입찰 대상이 아닌 지상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짜리 빌딩 연면적 1401제곱미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지의 감정가는 15억 5,805만원이지만 나대지가 아니고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서 최초 경매가는 10억 9,063만 5천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만 입찰하는 것이며 그것도 지분 3분의 1만 입찰하는 물건이었지만 청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희정 씨는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는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75만 제곱미터 규모의 양재 연구개발단지 개발 계획까지 잡혀 있어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치는 양재역에서 1.4km, 신분당선, 시민의 숲역에서 직선으로 934m 거리에 있습니다. 우측에 달터공원과 개포 시형아파트를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2020년 9월 재건축되어 입주해 있고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양재 우면 일대에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까지 있어 주변에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감정가보다 4억 원이 낮은 가격으로 첫 매각지일이 진행됐는데도 경쟁자 없이 김희정 씨가 11억 3,897만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후 토지의 다른 공유자에게 협상을 요청하고 건물주에게도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이에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료는 보통 토지 시세의 3에서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였지만 활용도가 높은 노년로 대로변에 접한 근린생활시설로 시세의 5%를 지료로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낙찰 금액이 아닌 감정가입니다. 낙찰가 11억 3,897만원에 5%가 아니라 감정가 15억 5,805만원에 5%이다 보니 건물주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토지를 매입하지는 못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통으로 매각하고 지분에 따라 나누자는 것입니다. 토지 지분만 따로 매각하면 제값받기 어려운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한다면 김 씨에게도 불리할 것 없는 조건이라 협상에 응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건물 비율은 약 14%로 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분대로 토지 지분 84%로 토지 대금의 3분의 1을 분배받기로 했습니다. 매각 시점까지 지료는 건물주가 계속 부담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지 약 3년 만에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땅값은 계속 상승해 본건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9년에 평당 3,361만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9.9% 상승을 했고 2020년에는 평당 3,610만원으로 7.4% 상승하였습니다. 실거래가는 평당 8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 5월 토지와 건물을 85억 원에 매각키로 했습니다. 김 씨가 배분받는 금액은 약 24억 4,360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통 매각 금액 85억 원에서 토지 지분 86%에다 3인 공동 소유라서 3으로 나누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지료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11억 3,897만 원을 투자해 불과 3년 만에 약 14억 4천만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순이익 14억 4천만 원의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 금액 85억 원,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은 86대 14가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매각 대금 배분은 73억 1천만 원 대 1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3인 각자 지분 3분의 1은 73억 1천만 원을 3으로 나누게 되면 24억 3,667만 원이 됩니다. 토지 지료는 약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감정가의 5%씩 2년치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낙찰자 총 수입액은 25억 8,667만 원이고 낙찰 금액은 11억 3,897만 원으로 순이익은 약 14억 4,770만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본건은 토지 공유 지분만의 강제 경매인데 1998년 2월 3일자에 이상재가 토지와 건물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만 이재형, 이재욱, 이정은에게 증여된 상태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상속과 증여로 복잡하고 다수가 존재합니다.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소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감안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공유물의 보존관리 차원에서 건물 철거와 지료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므로 건물 소유자와 협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고 일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낙찰과 매각 결정 과정을 분석했지만 사실은 경매 낙찰 받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게 되면 아주 복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세 사람이 공동 소유로 하였다가 한 명은 증여하고 한 명은 상속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많고 본건의 채무자 또한 자기 지분 3분의 1 중 건물만 3명에게 증여하는 등 건물 소유 관계 또한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듯하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도전할 만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응찰하지 않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례 공부가 제일 좋습니다. 사례를 반복해서 공부해보고 추후에 이러한 물건이 나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